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인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항상 요즘은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잘 들어. 하향식이에요. 이거 녹화 들어간다면 할 얘기는 아닌데 대놓고 얘기할게. 제 걸 지금 존나게 베껴요. 덕분에 2, 3타급에서 1타급으로 올라간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알아서 단속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강사분의 연구실을 같이 쓰는 모 강사가 저희 특강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저한테 그냥 선생님 자료를 참고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돼.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흔쾌해요.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뭐 나중에 자세히 이해하겠지만은 이게 참 이 교육계가요, 사교육계가 너무 교육적이지 못해요. 이제 그거를 못 견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삽자로 선생님하고 저였던 거고,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 바닥은 그냥 매장되는 바닥이야.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내부 고발자가 되고 매장되는 바닥이라서 지금 참 제가 고생하고 있고, 근데 모르죠, 일반 학생들이나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욕하겠지. 일단 병역비리라는 네 글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갑자기 얘기 왜 했냐면 나중에 얘기할게. 자, 봅시다. 경자계에서는 세모 치세요.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만기 전역이고요. 저는 예비역 병장입니다. 육군. 주특기 번호는 1111. 소총수였어요. 자, 봅시다. 경자계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감이 안 와.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자, 일단 주제 도입이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주제를 도입하고 싶을 걸까?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벌써 이제 말이 뭔 소리지? 자, 그럼 주제 잡으라고. 주제는 보니까 사건의 효과 평가야. 사건의 효과 평가야. 맞죠? 자, 그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과 동의어는 뭐냐? 이거예요. 사건 후의 결과가 있고요.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결과가 있고요. 즉, 사건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경험한 평원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그러면 사건이 있는 경우에 표본을 시행 집단이라고 하나 보구나.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은 비교 집단이라고 하나 보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게 뭐라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주제 T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들이야. 주제 T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들이야. 어떻게 하겠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거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좋아. 이 작업의 관건이 뭔데요? 관건이라는 건 핵심적인 거,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요건이겠죠? 강조, 별표 친 거고. 차이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임금 효과를 평가할 때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도록, 사건이 없었어, 둘의 평균이 같도록 설계하는 거래. 어떻게 할 거냐고. 이를 위해서는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있어야 된대. 실험적 방법을 가지고 이 집단 구성을 하는 거구나라고 구조가 빡세게 잡혔죠. 그러나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해법으로 이중차분법인지는 모르겠으면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온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평가원에서 지금 매 지문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범인들이 못 알아먹고, 특히 내신에서 지금 다 짜게 나가가지고 내 머리도 오염이 돼요. 지금 내가 내신 학교를 많이 줄였어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특히 고1들이 그냥 마탱이가 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해. 저도 사람이잖아요. 얘들아, 연애를 하는데 연애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얘가 나한테 알바비를 받고 서비스 해주는 기분이야. 그러면 그럼 연애 안 해야 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1들이 너무 진지하지 못하고 공부를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할 것 같은 거야, 나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약간 불행의 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의 존재가 불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 고1들은. 근데 이제 고3들은 그냥 오늘 기분 좋아요. 왜? 물론 이제 표정들은 되게 무겁지만 진짜 하거든. 이게 진짜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니까 이게 유의미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이 수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좀 에너지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저도 내신을 하고 여러분도 내신을 하고 여러분도 평소에 했던 방법들 때문에 여기서 다 얼어진다는 거야. 잘 들어. 요즘 수능은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로 독립지문이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요즘 평가원 지문은 전부 다 연계지문이에요. 어떤 연계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축이야. 첫 번째는 기출이라는 축. 평가원 기출. 얘는 이미 근거가 있잖아요. 문제은행이라고. 자, 두 번째는 EBS요. 간접 연결하고 이미 명시가 됐잖아.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 고3들이 치른 고1, 2때 교육청이요. 그리고 은근히 교육청이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설계가. 그래서 지금 문학을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고1, 2 교육청 가지고 연습해도 괜찮겠더라고.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퍼즐을 맞춰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관측하려고 뭐를 똥 쓴 순간 그게 영향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관측의 정확도와 뭐 속도와 뭐 이런 뭐 시간, 뭐 위치 그런 것에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을 정확히 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어. 얘도 비슷해요. 지문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지문 분석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난 얘를 딱 던져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락이 이해도가 30% 미만이었어요. 오랜만에 실전 느낌으로 제가 풀기도 했었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나조차도 구조 잡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지. 왜? 생각을 해봐 지금. 내 수업의 절반이 내신 수업이야 이제. 그리고 내신 기간 들어가면 마탱이 가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고 막 오답 막 수두룩하고 내신 문제 20%가 출제 오류야. 그럼 그거 다 고치고 있으면 정신 나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세부 내용으로 일치로 가고 있어. 내신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야만 내신 문제가 답이 나오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보니까 30%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이 지문에서 대가리 빵 깨지고 잠깐만 다시 들여다 보니까 이 병신. 그래 이게 인간의 한계지가 되는 거야. 잘 들으라고. 대한민국 1등이에요.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매는 지문이야. 왜? 잘 들어. 잘 들어. 수능 지문을 딱 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이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걸 굳이 저는 배경지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이유가 평가원에서는 이거를 배경지식이라고 하지만은 하향식 독서 모형이라는 하나의 정보 처리 모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기존 정보들을 엮어와야 돼. 좋아. 기존 정보 별거 없어요. 3개야. 자, 하나 더. 누구나 아는 번교과. 예를 들면 고1 수준까지에서 배운 국영수 사과를 얘기하는 거야. 자, 힌트는 다 줬다. 뭐냐, 쟤. 이런 걸 이제 우리 옛 어른들은 얘기하셨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냐고. 확률과 통계잖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과들은 확통을 또 안 했대. 작년부터.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확통을 안 할 수가 있지? 평가원 입장은. 당연히 확통은 안 한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확통 수업 잠깐 3분만 할게요. 3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문과돌이들이 이제 욕 처먹는 이유가 거의 이과 수학 공부량이 거의 똑같이 100분이 100이면, 100분이 100은 좀 다를 수 있겠다. 똑같이 1등급이면 이과 공부량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욕먹는 건데, 제가 3분 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배우는 확률 단어는 첫 번째는 경우의 수 단원이었을 거고, 경우의 수 단어는 크게 3가지였을 거예요. 세어보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셀 거냐. 수용도 그려라, 사전식 나열해라, 표 그려라. 봐. 벌써 여기서도 표 그려라 있지. 요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그리다 보니까 이걸 뭉텅이로 더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묶음으로 곱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요. 합의 법칙, 고의 법칙.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순열과 조합이야. 이쪽 설명할게요. 수학 시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세다 보니까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 해당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 되게 확률적이네. 가능성이네. 그래서 확률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해요. 수통기,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아마 여러분 교육과정 기하적 확률 없을 거야. 통계적 확률은 실제 시행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실제 시행의 횟수가 무한대로 갈수록 얘는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 라고 여러분이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를 묶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통계단원에서는 여러분이 뭘 배웠었냐?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워. 별량, 도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편차도 알아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자, 통계에서 이런 통계 값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모집단의 전수조사의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고 그 5천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누구 뽑을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투표 한 번에 해야지. 하루 날 잡고.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당히 실용적으로 만들어. 그게 표본이잖아.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해 보는 거야. 모집단의 표본 집단을 뽑아내는 거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끝이야. 이 지문이 이 지문이잖아. 다시 봐. 녹색 형광펜으로 밑줄 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여러분 가져왔어야 돼요. 멸을. 이거 통계네. 잘 보라고. 표본. 보여? 자, 이 사건의 관건은 뭐예요? 표본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래야? 표본 추출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봤잖아. 표본 추출 어떻게 할래? 여러분 교과서에 표본 추출 어떻게 배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이 있고. 이해됐어? 보건 추출은 확률이 안 변하고 비보건 추출은 확률이 변하고. 얘는 종속 사건이 되고 얘는 독립 사건이 되고.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만날게요, 여러분. 자, 다시 와, 일로. 그럼 봐.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 임의가 뭔 말인지 모르지. 임의는 완전 랜덤이야. 완전 랜덤. 100% 랜덤이야. 여러분 교과서들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주사위 굴려가지고 뽑는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막 섞어가지고 하나 뽑는다. 뭐 이런 표본 추출법들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표본 집단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야, 강남구에서만 표본을 뽑아. 뭐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만 뽑아.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만 뽑아. 그럼 당연히 왜곡이 될 수 있죠. 전체 대의를 파악하는 데는. 그 지역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90대에서만 뽑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섞이게, 골고루 섞이게 뽑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들이 왜곡되지 않게, 표본이라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게 뽑겠다는 얘기야. 이건 다 통계 교과서에 있는 거고, 이건 문이과 공통 상식이에요. 평가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야, 지금 7차 교육과정 2005학년도 이후 수능에서 통계를 배운 적이 없는 세대는 니네밖에 없어. 니네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가원은 얘네들이 통계를 왜 몰라? 통계 추정을 왜 몰라? 표본 추출을 왜 몰라?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수학 얘기인 거야. 수학 얘기. 이해됐어? 그러니까 경제학과 수학을 엮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도 대가리가 깨진 거지. 수학이 한 단어도 안 보인 거야, 여기서. 미친 거지. 여기서 수학을 못 읽으면 질문 안 털려요. 정확하게 그거야. 그러니까 실험적 방법이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게 쓰였던 거죠. 왜? 통계 추출의 방법, 그러니까 표본 추출의 방법인 거니까. 여기 실험적 방법이 뭐라고? 여기 나왔다시피 표본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한다. 표본이 임의 배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사위 굴려가지고 뭐 뽑는다든지 골고루 섞어서 뽑는다든지. 그러니까 표본이 왜곡되지 않도록 뽑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그걸 실험적 방법으로 세팅했으니까 당연히 이상적이라고 문제 해결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정보가치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 풀면서 처음에 왜 실험적 방법을 가지고 문항 설계를 해놨지?
내 눈엔 이게 아무리 봐도 중요한 정보로 안 보이는데 구조를 못 잡은 거죠. 구조를 못 잡은 이유는 뭐야? 그래. 연계되는 퍼즐을 못 끼워 맞춘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의 퍼포먼스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설계돼 있다는 거예요, 현행 수능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로딩이 자연스레 되지 않으면 요즘 수능은 힘들어요. 요즘 수능만 힘들어요. 요즘 인생 살기도 힘들어요. 이미 예견된 거야, 긴축. 여러분 잘 들어. 코인 나락갔죠? 주식도 나락가고 있어요. 근데 주식 쥐고 있는 사람은 나락가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야, 내일은 오를 거야. 오르지. 하루. 데드캣 바운드라 그래. 고양이가 뒤지면 팅 이렇게 내려가거든. 주식도 나락가요. 그럼 봐, 돈이 없는데 주택도 나락가. 10년 동안 여러분 10년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10년은요. 우리나라 황금기, 전 세계 황금기였어요. 이렇게까지 돈 잔치를 한 적은 지구 역사상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원래 가치로 회귀하는 10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상당히 힘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등록금 내기도 힘들 수도 있고 생활비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딱 제 세대가 그랬어요. 1997년에 IMF 터지고 나서 그 뒤로 10년을 바닥 기었거든. 그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런 난세에서는 영웅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 이미 옛날, 요즘 MBC 뉴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요즘 MBC 뉴스는요, 한 주제를 옛날 막 뉴스들 엮어서 보여주더라고.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양적 완화, QE, 양적 긴축, QT 이미 평가원 지문에서 5년 전부터 설명 다 했던 거야. 제발 좀 평가원 지문들을 그대로, 평가원 마인드셋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통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일단락도율 뭐로 했어? 통계. 특히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뭐라고? 실험적 방법. 바꿔 얘기하면은 왜곡 없이 하는 거. 그리고 이 표본은 크게 두 가지 표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사건이 있는 표본. 이게 뭐라고? 시행 집단. 사건이 없는 표본. 이게 뭐라고? 비교 집단. 이렇게 끝낼 지문인 거야, 1단락은. 지금 1단락은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정보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해진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향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보 구조. 그리고 얘네들이 내용 이해의 기반이 되고, 다시 내용 이해가 얘네들을 일부 도와주러 가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얘와 얘를 이렇게 조합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좀 틀을 잡고 한 지문 한 지문을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제로 내주는 게 뭐냐. 자, 이제 재수생들은 시간이 있을 거고, 고3들은 내신이 끝나면 제가 공지사항에다 박아놨던 1주차부터 수업을 다시 정확하게 복습을 하고요. 제발 원론서 좀 정독 좀 해. 안 읽어놓고 읽었다고 하지 마. 거기 있는 정말 조사 토시까지 다 읽어. 꼼꼼하게 다 읽어. 제발 좀. 그거 읽고 안 읽고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올 거야. 제발 좀. 자, 그럼 1단락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진짜. 정리할까요? 자, 경제학에서 통계 어떻게 한다? 사건이 일어난 시행 집단과 사건이 안 일어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할 거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표본 어떻게 만든다? 완전 랜덤하게 실험적 방법으로 표본 집단들 간의 왜곡 없이, 표본 집단들 간의 특정한 정보가, 특정한 성향이 더 들어가지 않게 뽑겠다. 크게 키워드는 세 가지인 거죠.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방법하고 표본 추출 방법. 그러니까 방법이자 방법이지. 사건의 효과를 연구하는 방법, 그 사건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두 가지. 표본 추출법, 그 다음에 사건의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 이게 정확한 설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뭐 부분 점수를 맞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국어에서는 저는 이게 부분 점수라고 보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문제잖아, 네 문제잖아. 네 문제를 다 맞았으면 이제 다 맞은 거고, 한 문제 틀렸으면 부분 점수 2점이 깎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학처럼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골라가지고 찍어낼 수도 있는 거야, 국어는.
근데 슬슬 느꼈을 거예요. 현 수능은 그게 거의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아예 근본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이걸 해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조선 구한 말이야. 언제까지 상투 틀고 유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야.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게 않겠습니까? 그럼 근대적 가치관 지금 배우시라고요. 자, 2단락 가겠습니다. 그래 주제. 이중차분법이라고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주제 세팅 포인트에 이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 사건의 효과다. 자, 그럼 봐봐. 그래 주제는 뭐라고? 그래.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야. 사건의 효과 어떻게 측정한대 여기서는? 1단락에서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했고 그 비교 방법으로 얘는 두 개를 빼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가져와 볼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표본 집단을 추정을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뽑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이 있어. 이 집단의 구성은 동일한 거야. 이 집단은 실험적 방법으로 뽑았고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는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없었을 때 x1 값과 사건이 없었을 때 x2 값은 동일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행을 해요. 어떤 사건을 던져. 사건을 여기는 던지지 않아. 여기 사건을 던졌어. 그럼 그 결과값으로 나온 x1이 있었을 거고 x2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x2 시행했으니까 x1에서 x2를 빼겠대. 시행 집단의 결과값에서 비교 집단의 결과값을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건의 효과라고 정의하겠다는 거거든. 이해됐어?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봐. 또 이해돼. 그 얘기야 그냥. 근데 선생님 이게 훨씬 쉽고 저게 훨씬 어려운데 아니에요. 저기까지 가야 돼. 제발 가야 돼. 가야 되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느낄 거야. 자, 모르겠으면 일단 봐.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이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이 일어났을 것 같은 평행 추세 가설의 근거에 씨발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자, 그럼 봐봐. 또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첫 번째. 이단락의 첫 번째 개념으로 이중차분법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는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게 나왔어요. 평행 추세의 가정을 가지고 사건의 효과를 평가했대. 죽는 거야 이제. 그래 주제인 사건의 효과는 알겠어. 평행 추세는 또 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충족이 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돼? 이 얘기 또 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구조도를 그리라는 거야. 좀 이따 구조도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1단락 끝에서 한계를 제시하고 끝났잖아요. 그 해결 방법이 이건 거야. 해결 방법이 평행 추세 가정인 거야. 왜? 그 사건 전의 사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실험적 방법이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구조를 잡으면 알 거야.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험적 방법이에요. 표본의 임의로 배정대동 사건을 설계하는 거. 왜? 사건이 없었다면 평균 임금이 같다.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다. 사건이 없었다면 평균적으로 같다. 그게 실험적 방법이다.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다. 똑같은 말 반복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았어야 되는 거야. 뒤지게 빡세게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주제 구조 잡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하지. 왜? 이거는 손과 발을 동시에 써야 되는 건데 니네는 지금 손밖에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래 손도 못 쓰고 있었거든. 이제 손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발이 의식이 안 되지. 일단 손 쓰는 구분 동작을 익히고 그 다음 발 쓰는 구분 동작 익힌 다음에 둘을 조합시키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줄글처럼 읽었어 봐.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해가 됐을까? 절대 안 되죠. 자, 원래는 전부 다 읽고 처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중간 좀 처리할 거고 여기 지금 실장님 20초씩 잡아주시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해. 그리고 확률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평생 살면서.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어떤 특정 명제에 대해서 참고해서 판단하는 식으로 가요. 그게 지금 내신 문제에 아주 진짜 크나큰 폐악이야, 진짜. 내신 문제 시중 해설지 죄다 뭐야? 국영수 사탐 할 거 없어. 국영수 사고 할 거 없어. 수학 빼고 1번 선지가 맞은 이유, 틀린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최악이야. 완전히 다 인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OX만 따지잖아요. 아니 세상에 OX 따질 만한 일이 많지 않아. 얘네들이 12년 동안 그딴 식으로 배우니까 아 씨발 좌파는 나빠, 좋아, 우파는 좋아, 나빠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하는 짓은 똑같아. 하는 짓은 똑같다니까. 맨날 봐. 대통령 퇴임했는데 가서 막 시위하고 야 그럼 우리도 지금 대통령 가서 시위한다. 야 뭐 하는 짓이냐고 둘 다 진짜. 왜 그런 줄 알아요? 평생 OX만 따진 거야.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사는 거야 항상. 제발 좀 여러분 확률적으로 봐야 되고 농도로 봐야 되는 거야.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점의 정보는 항상 변하고요. 확률적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진짜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 수십 년 전부터 양자역학 학자들이 다 이미 발견해 놓은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어제는 이제 유튜브 그냥 보다가 푸음이라고 그 양봉하는 그 유튜버 있어요. 갑자기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하더라고. 배운 사람이다. 필기다 했죠? 사진 찍어서 다 찍어 올려줬어요. 영상 잠깐 끊을게. 자, 그러면 다시 요약 정리를 할게요. 항상 1단락을 도입할 때 얘가 도대체 어떤 하향식으로 어떤 지문에 연계가 되어 있는지 로딩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빡세게 구조 잡으셔야 돼요. 아주 빡세게 구조. 자, 일단 주제 세팅 단락이고, 주제로 보이는 키워드는 사건의 효과 평가. 굳이 뭐 구조 잡자면 사건 때문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건이 없는 경우에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건의 효과 평가, 사건의 효과 평가, 사건의 효과 평가 지금 3번 넘게 얘기해서 무조건 주제인 거야. 자, 그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녹색으로 쓸게요. 하나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미 추출해요. 이미 추출하는 방법으로 실험적 방법. 그럼 실험적 방법의 결과로 만들어진 두 집단이 존재하죠. 시행 집단과 표본 집단. 당연히 얘는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값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수학이니까 X라고 쓸게요. 당연히 동일해요. 사건이 없었을 때는. 자, 그런데 지문에 따라서 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얘는 사건이 없었을 때, 사건이 있었을 때의 결과값 X1이라고 하고요. 사건이 없었을 때 결과값 X2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래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X1과 X2를 비교하는 거래요. 시행집단 사건이 있는 경우, 표본집단 사건이 없는 경우 비교하는 거래요. 그리고 실험적 방법은 사건이 없는 경우에 두 개의 결과값 동일하게 설계하겠다요. 이해됐니? 이게 말이 왜 어렵냐면 여기서 이미 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확률 통계를 배웠다는 걸 가정했기 때문이야. 알겠어? 확률 통계를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히 제가 확률 통계 또 이제 자부하기 때문에 미안해. 약간 선 넘는 것 같은데 한 30분만 설명할게요. 나중에 유튜브로 설명할게요. 유튜브로. 국어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또 막 진지 빨면서 야 네가 뭔데 수학 가르치냐 이러지 말고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가르치는 거야 지금. 됐죠? 여기까지. 자, 2단락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중차분법. 2단락의 주제는 이중차분법.
자, 이중차분법을 보니까 뭐에서 뭐 빼는 거래요? 예. 사건이 있었을 때의 결과값 x1. 그게 뭐야, 지금? 시행집단. 결과죠. 여기서 뭘 빼겠대? 사건이 없었을 때 결과값인 x2. 이게 뭐야? 비교 집단의 결과죠. 그걸 뺀 결과 뭐로 보겠다? 사건의 효과라고 보겠다. 어머나, 똑같은 얘기를 했네. 봐, 비교했죠. 두 개를 뺀다는 건 결국에는 비교한다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 지금 한 번, 2회 반복했으면 결국에는 다른 게 없어, 지금. 일단락 사건 효과 방법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시행 집단의 결과값, 사건이 없었을 때 표본 집단의 결과값, 이중차분법, 사건이 있었을 때 시행 집단의 결과값과 사건이 없었을 때 비교 집단의 결과값을 빼서 그게 사건 효과라고 평가하겠다. 오, 일단락 나왔던 사건의 효과 평가 방법 똑같이 반복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놓으면 다른 정보가 없어. 그냥 똑같은 정보 반복인 거야. 근데 주제 구조 빡세게 안 잡고 그냥 흘려 읽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다 터지는 거라고요. 정확히 잡으라고. 시행 집단에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 일어난 변화를 빼겠다. 끝. 됐죠?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 이제 모를 수가 없어. 오케이. 사건이 일어나서 시행 집단, 사건 안 일어나서 비교 집단 빼. 결과값으로 효과 평가. 야, 그럼 애당초 똑같았어야지. 그게 실험적 방법이야. 애당초 똑같았어야 돼. 애당초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의 결과는 똑같았어야 돼. 됐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이미 추출이 어렵다는 것, 끝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지. 어떻게 얘기를 해줬대? 그게 여기 평행주소의 가정 근거라잖아요. 왜? 이 가정이 충족되면 굳이 평균적 갖지 않아도 되니까. 이해됐어?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구조 잡을게요. 그래도 다 풀려. 보면 알겠지만. 됐죠? 됐나요? 읽어보면 사건이 없었어. 비교 집단이 일어난 변화가 있겠죠?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최초의 평균값이 같지 않더라도 그 차이만큼이 사건 전후에 같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값 구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으면 그냥 나중에 볼게요. 자, 3단락. 자, 그러면 2단락까지 해서 이중차분법이 원리 세팅했잖아. 그 원리 세팅 됐으니까 당연히 사례 적용해야 되겠죠. 사례 적용의 목적은 이해인 거야. 그럼 사례 적용 목적 이해로 갔어요. 3단락. 이중차분법. 1854년에 순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는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고 같은 수원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에도 썼거든요. 이게 사실은 읽는다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읽어서 이해는 됐겠지만 그냥 구조에다 이대로 틀에다 넣어볼게요. 지금 똑같은 틀인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걸 똑같이 그대로 여기다 써볼게요, 내가. 자, 사건이 아예 없었을 때 시행 집단, 비교 집단.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지금 예를 들면 AB라는 두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AB 회사의 수원이 동일했다가 나중에 변화했잖아. 그럼 동일했었을 땐 사건이 안 일어난 걸로 일단은 해석을 했고요. 자, 그럼 변화했어. 자, 그럼 봐. 예를 들면 A 회사의 수원에서 혹은 B 회사의 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고 여기 있는 대로 A 회사가 우리 문제였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를 사건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사건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시행 집단의 결과값들을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것을 근거로 야 잠깐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야, 물 차이가 콜레라 감염률 차이를 가져오네라고 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1, 2, 3달러 구조가 똑같은 거야. 자, 원래는 뭘 써야 돼? 실험적 방법으로 표본 추출을 해야 돼.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중차, 여기 뭐라고 나왔지 아까? 평행 추세 과정. 평행 추세 과정이라는 방법을 쓰면요. 애당초 뭔가 좀 차이가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오케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썼어요. 썼더니 어떻게 돼? 네. 애당초 사건이 없었을 때는 차이는 없어. 같아. 또는 같진 않더라도 문제는 안 돼. 그런데 이제 수원이 달라졌어. 그러면 A 회사의 수원을 먹는 시행 집단이 있을 거고 B 회사의 수원을 먹는 비교 집단이 있었겠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 야, 얘네 지금 코로나 많이 걸리네. 아, 물 때문에 코로나 걸렸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 그게 3단락 내용이잖아요. 이 표 하나 지금 여러분 손으로 그리세요. 여기 30초 잡아줘요. 그려주시고 3단락 읽어. 그린 사람이 3단락 읽어. 다 그린 사람은 구조도 다시 정확하게 다 꼼꼼하게 그리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삼단락 구조 그리고 읽으세요. 다 그리고 3단락 구조 그리고 읽은 사람은 전체 구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려주시고. 자, 저한테 오십시오. 자, 이중차분법은 이제 순호가 처음 사용했고요. 수도회사에서 물을 공급받는 동일적의 주민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같은 수원을 사용했으니까 지금 사건이 없는 상태. 그러다가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그러면 사건이 없기도 하고 사건이 있기도 하겠죠. 이 상태로 바뀐 거야.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거 없었을 거고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부모님들 그러니까 교체 전후 사망률 차이 변화 그래서 수원이 바뀌었다. 사건이 있다고 저는 그냥 쓸게요. 사건이 있을 때의 결과니까 얘가 뭐겠어? 시행 집단이었겠죠.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값 비교 집단이겠죠.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하겠죠. 비교한 결과 뭐가 나타났다? 비교한 값을 근거로 뭐 했다?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라는 결론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이건 지금 뭐냐 그러면 방역에서 쓰인 거지. 이야, 봐. 코로나 방역까지 가져왔어. 이제 원숭이 두창도 난린데. 평가는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지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굉장히 되게 의도다분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옥석이야, 옥석. 아름다운 예술품 같은 거야. 미안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나가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작에서는 자 이제 경작에다 적용하는 거죠.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에다 또 적용을 해볼게라고 온 거예요. 이제 됐어? 아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가겠죠. 자 4단락이야. 근데 약간 4단락 흐름이 좀 바뀌어요. 어떤 경우냐? 이제 얘는 이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여러분 얘가 조금 복잡한 느낌 없잖아 있는데 보세요. 원래 실험적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이상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해결 과정으로 뭘 썼어? 평행 추세 가정을 쓰면 크게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이 평행 추세 가정이 쓰이지 않는 경우에 갖다 써버리면 문제가 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근데 당연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봐봐. 우리가 이런 통계적 실험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당초 두 집단의 차이가 없도록 설계를 해야죠. 애당초. 아니면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애당초 값도 다르고 그 값이 다른 차이 값이 다른 게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 얘기야 사실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고용 평가를 할 건데
아니 애당초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다가 백날 해봐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결과값이 왜곡이 되겠지. 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됐니? 근데 기억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얘를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재처리하게 논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읽고 나서 문제에서 재처리할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놓으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예시기도 하고 굳이 여기서 구조를 막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에 따라 재처리하면 되잖아. 표를 그리든 뭐를 하든. 됐죠? 그러니까 애당초 뭐야? 얘는 표본의 한계인 거야. 애당초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큰 비교 집단. 애당초 표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럼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겠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건 효과가 잘못 평가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해결 방법을 통계주 유사성으로 가져올 거야? 그래도 안 돼. 자, 근데 봐. 통계주 유사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거 녹색으로도 박스 칠 건데 이게 통계주 유사성을 높이는 방법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임의 추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실험적 방법이. 왜?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 두 집단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애당초 유사한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하기 힘들대. 그래서 뭘 썼대? 평행 추세 가정을 쓰면 크게 문제가 안 된대. 처음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차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어쨌든 간에 통계 유사성이 없는 걸 가지고 얘처럼 지금 표본 집단 자체가, 즉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애당초 시행 집단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결과값 측정의 한계가 존재하겠죠. 그럼 문제 원인이 뭐야? 애당초 표본들이 뭔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본들의 차이를 갖게 만들어 주겠대. 어떻게 갖게 만들어 주겠대? 시행 집단만 가지고 시행 집단의 시간 전후로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안 된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구조 그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봐봐. 1단락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썼다. 네 번 쓸게. 4단락 네 번 쓸게요. 자, 똑같이 쓸게. 자, 시행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어. 그런데 기억의 예시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애초에 사건 전에도 얘네는 애초에 박살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집단 자체,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왜곡된다는 거야. 이 얘기를 결국 한 거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대? 이걸 해결하겠다고 자, 시행 집단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시행 집단의 이름을 비교 집단으로 부를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행 집단으로 부를게. 그래가지고 비교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역시 통계 왜곡이 가져온대. 얘는 애당초 표본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통계 결과값도 왜곡인 거고, 얘는 사건 전을 비교 집단, 사건 후를 시행 집단으로 비교하는 것도 통계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표본들의 통계 유사성을 높이겠다고 원래 같은 집단이었던 시행 집단을 사건 전에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비교 집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시행 집단으로 시행 집단 하나를 가지고 사건 전으로 비교하는 것도 결국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유는 동시성 때문이래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처리가 가능한 방법 같아요. 자, 이제 마저 5단락 봅시다. 여러 집단을 구성해서 각각 이중차별 적용 평가를 같음을 확인하면 평균에서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자, 이게 정확하게 해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통계에다 썼던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 봐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통계적 추정을 할 때요. 통계 추정을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하면 당연히 변량들이 많아질수록 변수들이 많아질수록 또는 표본들이 많아질수록 또는 우리가 이런 통계적 추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그 통계적 추정 하나하나가 정규분포의 평균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여러분 통계를 배웠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이렇게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 집단을 뽑을 거고 표본 집단 2개를 뽑았어요.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 근데 이거를 이렇게 1회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뽑아. 2회. 또 뽑아. 3회. N회 뽑았다고. 그래서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면 당연히 신뢰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통계 추정을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우리가 정확한 값을 추정할 확률도 높아질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각각 이중차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 같음을 증명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보자면 저렇게 2개를 뽑는 게 아니고 시행 집단 하나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을 여러 개 뽑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비교 집단 하나만 뽑을 게 아니라 비교 집단 하나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2개 뽑을 수도 있고 N개 뽑아서 표본 집단, 시행 집단 하나에 비교 집단 N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값들이 계속 같게 나오면 그래 통계적 추정 자체를 충분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인 거야. 이 역시도 큰세 법칙을 적용한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구조만 잡고 가요. 계속 가.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애당초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애당초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당연히 평행 추세 과정 위협받을 방법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방법들을 쓰게 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단락 주제는 뭐냐? 이해는 잘 안 돼도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어. 통계적 추정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사건의 효과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뭐야? 비교 집단을 N개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도 높아진대. (2번) 두 번째는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만들어. 그럼 역시 신뢰도는 높일 수 있대요. 평행 추세 과정 위협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 2가지 얘기한 거 끝이야,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 효과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할래? 통계적 방법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사건이 일어난 시행 집단과 사건이 안 일어난 표본 집단을 비교해서 평가할래. 그러면 중요한 게 뭔데? 표본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험적 방법으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결과값이 같은 시행 집단과 표본 집단을 만드는 실험적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평행 추세 과정을 쓰면 어느 정도 보정이 될 거야. 그게 뭔데? 사건 전후에 결과값 차이가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건 효과 평가 방법은
사건이 일어난 시행집단의 결과값과 사건이 안 일어난 표본집단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 즉 사건이 일어난 시행집단과 사건이 안 일어난 비교집단을 비교해서 그걸 근거로 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한 스노의 주장과 같은 그런 방법에 쓰인 거구나. 그럼 경작에는 어떻게 쓰였는데? 고용률에 쓰인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당초 이 시행집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못 써먹어. 그걸 해결하겠다고 시행집단의 사건 전후를 비교하는 것도 해결 방법은 아니야. 그럼 해결 방법이 뭔데? 해결 방법은 비교 집단을 여러 개 만들거나 통계 효율성이 높은 집단을 만드는 거야. 끝. 됐어? 이런 지문이었던 거야. 그럼 애당초 여러분이 이 통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어야 풀리는 거고, 선생님 저 예체능 통계 안 하는데요. 제발 여러분 그러면 평생 돈하고 상관없는 인생 살 것 같아요? 알아야 된다니까. 배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14번 문제 봅시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봐봐. 사단락에서 쓸 수 없는 방법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통계적 유사성 올리겠다고 시행집단의 사건 전을 비교집단, 사건 후를 시행집단으로 놔두고 이거 비교하는 방법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됐어? 즉 무슨 얘기야? 그래, 딱 봐도 지금 오답 설계 내용을 구조 섞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있어. 근데 내용을 구조를 다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푸는 애들은 모르겠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틀려. 알겠어? 틀린 애들 대부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1번에서 턱 걸려야 돼. 왜? 이게 사단락 주제가 안 보이면 어떡해요. 사단락 주제가 뭔데? 다시 한번 봐요. 사단락 주제. 야, 너희가 지금 방법을 이게 어렵다고 해서 시행집단의 사건 전을 비교집단, 시행집단의 사건 결과를 시행집단을 놓고 비교하는 거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건 그냥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 왜 지금 1번 선지 같은 게 나오는지 보이죠? 실험적 방법을 바꿔 얘기해봐. 이게 뭐예요? 표본 추출 방법인 거잖아. 지금 표본 추출 방법로 그러면 표본으로 만드는 시행 집단을 사건 전에 비교 집단, 사건 후를 시행 집단으로 해가지고 비교하겠다? 안 된다고 지금 몇 번 얘기했어. 사단락에서. 그럼 1번이 그냥 바로 그냥 1번 때려박는 정답 보이면서 불안하면 사단락 발췌독해서 해결이 됐었어야 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떨어져 놓으니까 1번에서 답을 못 고르고 계속 헤맨다고요. 계속 헤맨다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1번에서 답 못 골랐잖아요. 정답률이 현저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 오답률 꽤 높았던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왜겠어? 이미 1번 선지가 문제라는 거 못 읽는 애들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럼 맞춘 확률은 주사에 걸려서 5분의 1이에요. 제 말 틀려? 잘 생각해봐. 그냥 이 지문은 되게 간단한 지문이야. 자, 글의 주제는 빨간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두 가지야. 사건의 효과 어떻게 평가할래? 사건이 일어난 시행 집단과 사건이 안 일어난 비교 집단을 두 개를 통계값들 비교해 볼게. 좋아. 그러면 중요한 건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같은데,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뭘 써야 된다? 실험적 방법을 쓸게. 야, 근데 그 실험적 방법, 표본 추출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던데?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을 쓰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돼. 그래서 실제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주장, 즉 생리학 또는 병리학 또는 이렇게 감염학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었어. 좋아. 그러면 이렇게 고용률 높이는 방법에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는데 애당초 표본 추출 자체가 왜곡이 돼 있을 때는 안 돼. 해결 방법이 뭔데? 사건이 아니었으니까 비교 집단.
사건 후, 사건이었으니까 시행집단. 시행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 전으로 비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왜곡돼. 이 흐름이 잡혔는데 1번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 주제 흐름이 안 잡혔는데 당연히 틀려야 될 문제였던 거야. 이거 맞췄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굉장한 요행으로 맞춘 거야. 물론 여러분 실력이 애당초 항상 고정 1등급이면 내가 그거는 오케이야. 항상 얘기하면 그건 오케이야. 근데 절대 그런 학생들 많지 않을 거야. 만점자 28명이라고 수학 2,702명, 영어 3만 명, 4만 명인데 정신 차려야 돼 다들. 다른 선지는 질문 들어오면 볼게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봐 이제.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해 볼게. 자, 기억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애당초 박살났다고요, 이게. 애당초 지금 박살나 있다고. 애당초 박살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출제 의도도 필요했던 것 같아. 출제 의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럼 봐봐. 지금 애당초 시행 집단에서는요, 시행 집단의 고용률은 하락 추세잖아. 뭐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집단과 사건 전에 비교했을 때. 즉, 기억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평행 추세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즉 무슨 상황? 표본 자체에 문제가 생긴 상황. 어떻게 왜곡했어? 그래. 시행 집단의 고용률은 지금 하락하는 추세예요. 당연히 애당초 고용률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없어도 애초에 박살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이제 빨간색으로 볼게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애당초 얘네들은 고용률이 하락 추세인 애들이잖아.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당연히 하락하겠죠. 하락하겠죠. 됐어? 됐어? 자,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추론해봐. 그러면 당연히 애당초에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면에 비교 집단 하락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더라도 이 하락 추세의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값도 더 작게 나와야 되겠죠. 안 좋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으로 설계된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문 이해가 되고 구조가 잡혀서 원리 이해가 되고 문항 설계가 보이면 그냥 정답이 보이는 건데, 이제 도통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 납득은 되겠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해설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멘탈 터지는 그 상황에서 과연 그 문제, 그 정보만, 그것만 뽑아서 가능할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습을 한다면, 제가 지금 우리 수강생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 흐름이 안 잡힐 수가 없고 이 구조도가 안 잡힐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이죠, 이게. 그래, 프로그램 유무는 둘째 치고 프로그램이 없었어. 애당초에는 나락가고 있었어. 자, A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 사건이 없었을 때, 자, 원인은 사건이 없어.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거야. 두 번째 원인은 뭐야? 사건이 없는데 애당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봤을 때 여기에 고용률이 이미 나락이 가는 상황이야. 그럼 사건이 없었을 때 당연히 얘는 나락가야지, A에서. 두 번째, 그리고 지문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오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써서 일어나 버리면 오히려 통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 흐름이 안 맞다고. 그럼 뭐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났지라도 애당초 시행 집단의 고용률이 나락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행 집단 나락가는 걸로 나오겠네. 이 흐름이 잡혔으면 정답이 보였겠죠.
됐니? 필기하고 필기 이해한 다음에 지문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꾸 국어 공부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 제 생각이 이런데 안 중요해. 생각이 틀렸으니까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히 숙지하고 정확히 납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 괜히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못 버리고 있었네. 딱 그 상태에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16번 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경제 방법론에 적용한 거야. 아마 미국 같아요. 자, 그래서 쭉쭉 상황을 보겠습니다. S국, P주, Q주가 있어요. 그럼 P주와 Q주를 비교하겠죠. 아마도. 자, 일단 P주를 봤더니 P주는 4달러였어요. 5달러를 올렸습니다. Q주는요, 유지예요. 그럼 아마 여기는 사건이 있는 경우고 여기는 사건이 없는 경우겠죠. 또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이 상승했대요. 그럼 Q주에서도 저임금 식당들은 임금이 상승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고임금 식당들은 이미 높게 책정해서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하지 않았다. 사건이 없는 경우네요. 즉 정리하면 P주의 저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이겠네요. 고임금 식당 당연히 비교 집단이겠죠. 왜냐하면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Q주는 애당초 변화가 없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비교 집단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자,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시행 집단이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즉, 이 문항의 설계 의도는 뭐야? 너희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 이해해서 적용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꾸 잘못을 저지르냐면 저 포함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읽으려고 하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곱씹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된 이유는 잘 들어. 곱씹거나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린 평소에 이미 논리적으로 따지고 곱씹어요. 다만 잘 들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이유는 잘 들어. 우리의 95%를 차지하는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새 문장 구조를 잡아줬고 거시적인 정보 구조를 잡아줬어요. 미시적인 정보 구조와 거시적 정보 구조를 잡아줬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아니 운동선수한테 예를 들면 손흥민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면 골을 잘 넣어요?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빵 차면 들어가. 내가 차면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차는데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여러분도 그 따라한다고 별 생각 없이 차면은 여러분이 손흥민이 되겠어요? 손흥민이 20년 동안 손흥민이 된 거야. 여러분은 이제 빠르면 30일 동안 손흥민이 될 거예요. 그 방법대로 따라했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계속 공을 차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 느낌 차이라니까. 다시 보라고. 우리가 지문의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았으면 이제 이해하는 거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해내는 게 핵심인 거야. 시행 집단과 표본이라고 적어놨네. 비교 집단인데.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게 핵심인 거야. 시행 집단의 결과과 비교 집단의 결과값을 차를 구해서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행 집단의 결과값, 비교 집단의 결과값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행 집단의 결과값과 비교 집단의 결과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애당초 표본이 박살나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봐. 지금 글 전체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게 시행 집단의 결과값과 비교 집단의 결과값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상황에서 시행 집단이 뭐고 비교 집단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잘 봐.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죠. 사례 적용이니까. 그럼 사건의 유무인 거야. 어떤 사건이? 핵심 사건은. 여기 나왔네. 사건 전, 사건 후. 그런데 사건이 최저임금 인상인지는 안 나타나 있잖아. 있어? 봐봐. 이 보기에서 사건은 최저임금 인상이다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절대 못 찾아, 그 정보는.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확실성이 자꾸 혼란함을 가중하고 그 불확실성이 계속 다른 불확실성을 경우의 수를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피로도가 훅 날아가는 거고 거기서 멘탈 터지는 거고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시간도 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여기에서 이상한 뭘 물어볼 리가 없어. 글의 주제인 뭐겠어? 글의 주제인 뭐겠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구분하라는 거야. 구분 핵심 뭐야?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예요. 최저임금을 올린 식당은 피주의 저임금 식당밖에 없잖아. 그러면 피주의 저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마 100%로 우리는 이걸 끄집어낼 수 없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야. 왜냐하면 동치명제 찾는 것만이 정보 처리가 아니거든. 100% 참인 명제만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처리는 되게 왜곡되고 제한적인 정보들이에요. 수학에서나 가능한 거야. 너무나 공리가 명확한 닫힌 정보 내에서나 가능한 거야. 그건 되게 제한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의도 자체를. 그러니까 자꾸 논리학 전제해가지고 수능을 바라보니까 출제 오류다라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일개 저자가 일개 강사가 어떻게 그 천재들 그 평가원 교수님들을 평가를 합니까? 좀 처여물어야 돼 진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특히 2명 있어 2명. 책 저자 중에 1명 있고 강사 중에 1명 있어요. 자꾸 논리학 베이스로 평가원 출제가 오류가 됐네. 개소리 좀 그만해. 그 사람들 자꾸 논리학 베이스로 얘기하는데 당신들 논리학도 제대로 모르잖아. 논리학 석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장난 좀 치지 말라고 진짜. 다시 보세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죠? 시행 집단인 거야. 피해 저임금 식당 시행 집단인 거죠. 변화 1.3명입니다. 다 이해됐을 거예요. 계속 볼게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종류나 매출 수준 등이 특성이 통계 요소가 높을수록 자 이게 5단락 주제잖아. 5단락 주제 뭐예요? 통계적 유사성이 높아? 그래. 평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라고 했잖아. 정확하게 지문 내용 적용이죠. 자, 비교 집단을 P주의 고임금 식당이 아니라 Q주의 식당으로 선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지금 보니까 여기는 변화가 플러스 1.3명이고 마이너스 1.2명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정수 덧셈 뺄셈이다. 야. 3.4명. 오케이. 됐죠? 4번 선지.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의 아무튼 그때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 갑자기 뭔 얘기야? 시행 집단의 1년간 변화 평가 신뢰할 만한 평가는 없는데 무슨 얘기지? 자, 이거네요. 얘도 지금. 봐. 5단락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뢰도 높이는 방법은 뭐였어? 통계 유사성이 높아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얘는 1992년이고 얘는 1991년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섞어놨군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봐. 이보다 이 경우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한 거잖아. 자, 봐. 지금 시행 집단의 1991년이면 사건 전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여긴 사건 후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야? 이 얘기야. 지금 비교 집단으로 뭘 보겠다고요? 비교 집단으로 시행 집단의 시행 전, 사건 전을 보겠다고. 이해됐어? 이 얘기는 그 얘기라고 지금. 자, 시행 집단은 피주의 저임금 집단이고 1992년 통계예요. 근데 이 시행 집단의 비교 집단으로 뭘 설계하겠다고요? 시행 집단의 피주 저임금 식당이고 1991년 걸 설계하겠다고. 즉 사건 전 거를 설계하겠다. 여기는 사건 후를 설계하겠다고. 이거 4단락에서 안 된다고 나왔잖아. 맞죠? 시행 집단을 가지고 비교 집단으로 설계하지 마라.
시행집단을 가지고 비교집단을 설계해서 사건 전후로 비교하지 마라. 이게 4단락 주제였잖아. 근데 그게 신뢰할 만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 4번이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문 내용이 대단한 걸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리고 통계값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를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대? 사건이 일어났으면 시행집단의 결과값,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비교집단의 결과값 두 개 비교해서 결과값 내겠대. 어떻게 구하겠대? 차를 구해서 하겠대. 애초에 표본 자체 왜곡이 없는 임의 추출 실험적 방법으로 사건 전에 두 개의 결과값은 같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평행 추세 가정을 쓰겠대. 자, 그래서 실제 어디다 썼는데 물이 콜레라 원인이라는 감염학에다가 써서 주장을 했대. 어떻게? 자, 원래는 둘은 사건이 안 일어났었던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었는데 두 예산이 수억 원이 달라짐으로써 사건이 일어난 X1과 사건이 안 일어난 X2,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값 차이를 비교했더니 콜레라의 감염 차이가 나타났고 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라고 얘기했고 경작에도 써볼게. 그게 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계는 뭔데 애당초 표본 집단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시행 집단 하나를 놓고 사건 전후로 비교하면 안 돼?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비교 집단을 여러 개를 설계하거나 애당초 통계 유사성을 많이 높여주면 신뢰도는 높여간대. 끝이야. 주제구리 박스를 잡으면 그냥 이해가 되고 끝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봐. 딱 4단락 얘기잖아. 시행 집단을 가지고 사건 전후 비교해서 안 된대. 근데 얘는 더 좋대. 틀렸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시행 집단 사건 전후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야, 똑같잖아 정답이. 봐봐. 소름 끼치게 지금 14번의 1번 선지랑 16번의 4번 선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냥 주제 안에 돌고 도는 거야. 자꾸 세부 내용으로 끌고 가서 이상한 짓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단락의 문제인데 평행 추세 가정이 안 돼. 즉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표본이 왜곡되는 상황이야. 어떤 상황인데 애당초 고용률이 날아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든 않든 시행집단은 날아가고 있어야 되니까 시행집단 날아가야지. 두 번째, 프로그램을 쓰든 어쨌든 간에 얘네는 날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과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 따라서 시행집단의 고용률은 어차피 나락을 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값 비교해봐야 의미도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그래서 자, 필기 정리하시고 그럼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올해 여러분 3월, 4월, 7월, 10월 교육청하고요. 9월 평가원하고 EBS를 다시 또 엮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능 4주 내지 2주 전에 이게 어떻게 재해석돼서 수능에 연계 출제될지도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어요? 자꾸 제 거 베끼는데 이 영상은 우리 수강생들만 볼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자, 10초씩 잡아주시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는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자, 현재 시간 8시 27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볼 건 뭐냐면 일단 필기 잡고 오세요. 가나 상호 특성 지문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여러분이 많이 당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황을 좀 해소하고자 영상 끊고 오세요, 저한테.